아니지. 대한뉴스는 거의 없다의 대한뉴스. 그리고 해시TV는 정준이의 해시TV. 무슨 오프닝이야? 이게 뭐야? 앞에 그 사람 이름이 붙는다는 것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봉우의 본박싱. 그거는 정준이의 해시TV고. 아니야. 네. 본박싱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야. 진짜 이 순간에도 네. 자기 PR을 하는 이 방송인의 자세를 제가 배워갑니다. 그럼요. 네. 그거 달라 그러세요. 응? 뭐야? 김원경 소장님한테. 그래. 이봉우의 그걸로도 해달라 그래.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야, 반박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벼룩의 간을 빼먹죠. 벼룩의 간이야. 벼룩의 간이 더 모욕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거머리 정도는 되니까. 봉우리 거머리 라임은 맞네요. 그러네.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목요일까지 딱 대한뉴스를 아침에 진행하고 오지 않습니까? 혈압이 최고치를 찍는다. 목요일에. 왜냐면 사실 금요일은 이제 영화 프로그램들밖에 없으니까 금요일은 하루 시사에 좀 관심을 닫아도 돼요. 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저는 또 영화를 미친 듯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이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언제나 저에게는 항상 혈압 최고치, 성질머리 최고치, 짜증 최고치. 그나마 옆에 교수님께서 다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해소를 못하면 내일 영화 프로그램 하면서도 막 계속 씩씩거려요. 네. 이 성질머리는 도대체 엄마 쪽에서 온 걸까, 아빠 쪽에서 온 걸까? 너무 궁금해요. 제 예상에는 아마 어머니 쪽에서 왔을 거예요. 꼭 잘 못된 거는 이제. 그렇지. 네. 잘 된 건 내 탓. 그렇지. 내 덕. 그렇죠. 내 탓이 아니지. 그게 흔히 잘못 쓰는데. 맞아. 좋은 건 덕. 나쁜 건 탓.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 네. 아니 봐봐. 성질머리는 내가 우리 어머니 tet주를 통해서 DNA로 받은 거고. 그만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내가 노력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된 건 내 덕이지. 아유, 노력은 혼자 하셨습니까? 아유, 반맥에 키워놨더만. 이봉우 승.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거의 그 무슨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다 같이 조금 함께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순서 뭐죠? 소담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기억하십니까? 네. 뜻을? 소담. 예. 네, 네가 기억하는 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시작하는 소담스럽게 첫 번째니까 낮은 담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담입니다. 네, 럭키박스. 이게 또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판매 방식 아니죠? 왜요? 럭키박스 몰라요? 네, 저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당연히 별로 안 좋게 올 것 같아서. 네, 그렇죠. 5만 원인가 3만 원을 내면 그 럭키박스를 보내준 랜덤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0원짜리 같기도 하고 거의 그 1,000원샵 땡처리 같은 그렇죠. 보내있으니까. 다이소보다 조금 나은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한때 문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해먹었던 데가 우주마켓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꽤 유명해지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럭키박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준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어제부터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봐야겠다. 딱 내심 정해놓고 있었어요. 오늘의 단어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어려운 단어를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 때마다. 쉬운 단어는 내가 아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내가 여기서 교수님한테 가나다라 배울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쉬운 단어는 내가 아니까. 자, 선민의식.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최근에 이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교수님. 그 박성광 씨. 네. 개그맨 박성광 씨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웅남이죠. 웅남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는데 이제 어떤 영화 평론가가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박성광 씨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이 영화를 좋다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좋은 평가는 줄 수 없다. 네, 절대로. 좀 솔직한 평가를 하자 그러면 전 거의 21세기 클레멘타인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솔직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자기 채널을 다룰 생각이 있어요? 씨. 네. 걸작서 치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영화가 안 좋으면 영화평론가로서 영화를 평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모 영화평론가가 이런 표현 썼어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그렇지. 영화판이? 영화판이 여기가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라고 하니까 선을 찍어놓고 나는 이 안에 원래 있던 사람. 너는 저 밖에서 놀던 애가 일로 들어온 놈. 약간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사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평론가의 평에 상당 부분 동의할 거야. 어쩜 좋아. 네, 틀린 말은 아니야. 네. 왜냐하면 나도 영화 시작하고 한 15분 지났을 때 영화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지 이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감히 그러니까 평론가가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여론이 모아졌었어요. 왠지 그 성만 말씀하셨는데도 누군지 알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뭐요? 그 평론가. 이모 평론가요? 네. 아니 아는 분 아니에요? 유명한 분 아니에요? 빨간 안경 쓰신 분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그분 아니고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단어는 여기가였잖아요. 여기가를 대립하는 단어로 이거 선민의식이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선민의식이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는 뭡니까 선민의식? 가르치려 든다 이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네. 뭐 가르치는 것만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데. 가르치는 건 보통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가르치는 건 교사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매겨 살린다? 그것도 무슨 말이야? 매겨 살린다?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내가 의식이 강하다. 네. 강한 그래서 군림하고 있는 듯한 자신이 군림하고 있고 너네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믿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야 하고 이런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수님. 예. 사실 이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표현을 썼다면요. 이게 사실 선민의식까지 한 방에 뛰쳐 올라가기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약간 차별의식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을 깔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뭐 경양식집으로 바꿨어. 그럼 경양식집 사장이 와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네. 그거는 선민의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나를 아랫사람처럼 뭐 이렇게 막대하였다고 볼 수는 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순수한 의도로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분노한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야 이제 물어봐야지 알 텐데. 근데 분노하는 감정들이 생길 때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본능적으로 어떤 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럼 분노 유발 요인이 뭐였을까? 분노 유발 요인.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내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마치 내일처럼 느끼면서 내가 공격당한 느낌 같은 게 좀 들었을까? 일단 뭐 각종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성광 씨가 그동안 대중과 쌓아놓은 친밀감도 한몫을 단단히 했을 거고요. 이분이 또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거고 1차. 1차로. 근데 이 모욕은 그냥 이 사람이 영화를 잘 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평론가가 이 바닥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을 사람을 가렸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이 계층에 그러니까 마치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여기 아무나 오면 안 돼. 여기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너 같은 놈들은 올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속에 그어진 선. 누구나 상대방의 프로페셔널함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점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박성광 씨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친숙함이 이제 보통 이제 뭐랄까요? 그분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살짝 어리숙한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평범한 나와 비슷한 사람? 그렇죠. 비슷하게 느껴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원래 물론 그분도 영화 전공을 하시긴 하셨는데 독립영화도 여러 편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알려진 건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영역에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저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화판이라고 하는 것, 평론가와 제작자가 이제 공존하는 그 영화판을 외부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일반 사람들도 자신들은 외부인이잖아요. 근데 같은 외부인인데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는데 내부인으로서
탁 한마디 던진 게 우리를 외부인으로 다 느끼게 만들어버린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아까 선을 긋는다는 표현에서 좀 아까 우리는 저기 안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는 같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 안에도 선이 있구나. 이를테면 이너 서클 같은 게 있고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건가? 멤버십 클럽처럼. 그렇지. 박성광 감독뿐만이 아니고 나까지 그렇게 말했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너도 못 들어와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느꼈을 수 있다. 겉으로는 관객이고 뭐고 뭐 이렇게 하게 했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건 너는 그냥 기껏해 영화 티켓이나 사서 보는 사람들이고 핵심은 우리야. 그러니까 넌 이제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 인더스트리의 최상층에 우리가 있는데 너희는 그냥 영화표 돈 내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영화 보는 존재잖아. 라고 느낄 수도, 그러니까 확장되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그렇게 느낀다면 선민의식이 꼭 틀린 말은 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네. 평론가는 한 줄로 자기 평가를 남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평론가분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썼겠지만 그리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안 생각하면 썼을 수도 있으나 바로 이 본능적인 감각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하다라는 것보다는 여기라는 건 공간적 분리가 굉장히 강하잖아. 여기는 우리만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너희는 들어올 생각 하지 마. 그래서 여기라는 말 속에 공간적 지시성이 있어요. 되게 공간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벽으로 확 하고 느껴지게 만드니까 이 여기 안쪽과 여기 바깥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도 탁 하고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나는 구괴자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저 핵심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냥 소비나 해주는 그런 존재들로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죠. 느껴버린 거구나. 마치 그리고 그 장재원 아들내미 래퍼 누구죠? 장용준? 장용준이 거기 보면은 뭐 역시 뭐 조센진들 뭐지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공중제비 돌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심각한 조롱이라 이거랑 묻기엔 좀 그렇다. 근데 지금 마침 시청자분들이 장재현 의원 어제 국회에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요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상황인지. 어제 장재현 의원이 그 국회에서 지금 국회 상임위들 다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제 질의도 받고 보고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국회 운영이었을 겁니다. 아마 행안인가 보다. 장재현 의원이니까. 네네네.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재현 의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 이 피감기관 장이 자리를 이석하느냐. 발언대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발언대로 나와가지고 누가 너에게라고 그거는 안 했습니다. 당신한테. 누가 당신에게 자리 옮기라고 허락해줬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직원이 쪽지를 줬다. 조금 있다가 한 40분경에 그 자리로 옮겨도 된다고 해서 자리로 옮기는 중이었다. 그랬더니 막 그 쪽지 준 사람 나와. 그래 또 쪽지 준 사람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마무리는 경위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망신을 줬구나. 저는 그걸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석하라 그래놓고 왜 이석했냐고 따졌고 제목만 봤거든요. 이석이라는 근데 그게 어려운 해명이었습니다. 말을 썼던데. 그게 중앙선관위원장의 해명이었어요. 근데 나는 요거 근데 장재현 의원의 태도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영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더니 장재현 의원이 생각난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는요. 그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의 뜻에 함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이 묻는 거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장재원 의원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느냐. 여기까지는 선민의식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장재원 의원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투표한 국민들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민에 대한 약간 무시일 수 있다.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럼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다 밝혀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개망신을 줬다, 경위서를 받았다. 전 여기서부터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전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장재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구나. 계급 의식이 훨씬 강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권위 의식이 훨씬 강해서 나오는 건데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국민이 줬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방금 거업님이 설명하신 건 맞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굉장히 저는 동감하는데 거기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 요소가 있거든. 네. 근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뭐 이 사람이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장지원 의원이 40분에 옮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쪽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 위원장. 네. 그럼 뭐 누가 이제 메신저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였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실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럼 더 큰 화를 내면서 더 큰 무리함을 썼을까? 혹시 말하는 중간에 자기 실수인 걸 알았나? 아니. 왜냐면 난 이건 알 것 같아. 난 이거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 왜냐면 장지원 의원이 그렇게 소리친 그 감정의 발로가 선민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건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야 되고 네. 제가 볼 때 무한함이에요. 무한함. 예, 무한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따졌으면은 국으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이유를 들고 오네. 감히 나한테 그렇지. 변명을 해. 여기서 일단 1차로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끝낼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거를 뭔가 이유를 들고 와서 심지어 내가 연관이 돼 있어. 내가 옮기라고 했대.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 뭔 소리야 지금? 화가 났구나 거기서. 밟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거 너무한데 그거는? 자신의 무한함, 혹시라도 자신이 쓸데없는 화를 내는 상황이 됐을 것 같은 무한함을 더 큰 화로 눌러버린 거야. 그건 좀 심했다. 만약 그랬다면. 근데 이런 일들은요, 흔히 말하는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자주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화로 덮는다? 그렇죠. 이렇게 윗사람이 혼냈는데 자기가 잘못 혼낸 거 드러났을 때 보통 윗사람도 어떻게 행동해요? 더 화내지. 왜 말했어 인마! 뭐 이렇게. 자신의 무한함을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더 큰 권위로 확인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보 들어왔습니다. 쪽지 전달한 공무원 향후 국회 출입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 내 잘못 하나도 없고 당신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는 약간 사고방식이 약간 검사적인데요. 아니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강한 서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죠.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계층이 검사들이라는 것. 지금 우리 대통령님 포함해서. 네. 그래서 우리 그 영화평론가의 그 말은 선민의식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선민의식으로 돌아가면 선민의식이라는 말을 대충 쓸 때는 맞아요. 네,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의 느낌은 약간 서열이 좀 다르고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이 낮은 서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리는 어떤 귀족적 태도랄까? 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니까 맞는데, 근데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 나를 너무 느슨하게 사용하는 걸 별로 싫어하니까. 네네네. 선민의식의 원래 어디서 시작한 말인지 아세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의 기원. 일단 확실한 건 그 선민의식은 한자예요. 맞았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한자지 뭐 베트남어겠냐? 태국어겠냐고 이게 이집트어겠어요?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민은 백성 민자일 것 같아요. 그만 듣죠, 교수님. 네. 아니, 차츰차츰 다가가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선자는 뭐예요? 선은 뭐 거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해봐요. 의식은 다 알잖아 우리가. 네? 자, 여러분 선자 무슨 선자? 선자 무슨 선자? 그런 말 먼저 빨리 검색하세요. 빨리. 도박판에서는 선 잡는 놈이 왕이다라는 거. 내가 선 잡았어. 내가 왕이야.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그 뭐야 착할 선인가?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잖아. 자 선도하다 할 때 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자. 야, 해시민이라고 너무 다 믿지 마. 다 먼저 선자잖아, 그거는. 아니래잖아요. 그건 선택하다 할 때 선자예요. 씨. 선거할 때. 많은 분들이 선택이라고도 써줬는데 내가 다른 걸 읽었네. 선택하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종교겠다.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다. 나는 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쓰나 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다른 민족에 대해 되게 배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난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야, 이것도 뜻이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 민족들은 신의 선택을 못 받은 애들이야. 우리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존재가 달라. 귀족도 뛰어넘는 수준의 특권의식이네. 근데 교수님 소름이 돋는 게 그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대통령이 했어요. 그 회의 때요.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난 신이 내린 사람이야.
그 비서관으로 한 이틀인가 일하고 바로 잘린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회의 때마다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지. 나는 신이 내린 사람이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라고. 아마도 우리에게 선민의식의 정확한 예시를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쨌든 전원이니까. 짐작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속 얘기 논란도 있겠지만 그건 전원이니까. 근데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라는 말도 있죠. 흔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결합된 말일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내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 난 하늘이 내린 거야. 이렇게. 겸사겸사. 언어를 겸사겸사 쓰시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정도 전원은 저는 처음 듣지만 예전에 그 임기 초기에 역시 그만둔 분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이렇게 부처에서 보고하러 들어오면 거의 그 공무원은 말을 못한다. 59부터 혼자 다 한다. 이런 전원도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대화를 좋게 말하면 압도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혼자 다 얘기한다는 거의 정설에 가까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최근에 공개되는 거 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제 나는 하늘 내리는 사람이야는 이제 함부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당연히 발언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화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이 합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디선가 들은 듯한 표현들이 되게 이상하게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 나는 대통령이다, 고로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머릿속에 3단 노법이 작동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이건 마치 거지. 그거네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네가 의사가 되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뜨니까 내가 의사가 됐다라는. 아니 어머니한테 가서 해가 서쪽에서 떴네요. 이렇게 전 오늘부터 의사입니다. 이 약간 이 3단 논법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충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좋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행복하시다면야 뭐. 어쨌든 선민의식은 어마어마한 뜻이네.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건 역사성이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정교하게 써야 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종교적인 의미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핵심 골자로부터 뭐 어떤 게 확장되어 가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알 것 같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이 풍겨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되게 다른 종자고 다른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나하고 너는 급이 다르고 섞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오지 못할 곳에 있어 나는.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그래서 선민의식의 이 정도의 용례로는 뭐냐면 너하고 나는 급이 다르고 너는 되게 낮은 급이고 나는 되게 높은 급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출됐을 가능성이 일부 있죠. 그러면 그건 선민의식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민의식보다는 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는 영역의식 내지 영토의식이 훨씬 강했다고 봐요. 강아지들이 오줌 싸는 것처럼 있다기보다는 우리 분야를 그렇게 무시하니 너는? 라는 생각. 아까 거운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우리 분야의 독자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훈련받고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막 개나 소나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마치 활개를 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되게 나쁘게 할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약간 한탄스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 대중을 향한 이제 그렇죠. 평론이란 이름으로 그걸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요, 교수님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코너가 길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집에 늦게 가는 건 우리 PDG 여러분이 아니니까. 나도 늦게 가는데. 예전에는요, 연예인들이 애니메이션 더빙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랬죠. 그때는 사람들이 성우들 편에 섰습니다. 네, 그랬죠. 왜 성우들이 자기의 직업을 살릴 기회를 연예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빼앗느냐라고 성우들 편을 막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반대 상황이잖아요. 대중들의 마음이란 이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합당한 쪽에 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다기보다는 그냥 대세를 쓰는 거죠. 일반화되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낯설지가 않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한두 명이 하던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그게 반드시 성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떤 면에서 그 영역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 없이 큰 차별 요소 없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영화 바닥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선민의식 가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 어디 가서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야 뭐 물론 영화 평론가보다도 못한 뭐 영화 유튜버 찌끄레기지만
영화 평론가들은 결국 영화가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네. 영화라는 인더스트리에 기생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애초에 아니야.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면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의 원래 본질은 애초에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애초에 태어나기를 영화 평론가기로 태어났거나 영화 배우 하기로 태어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자기가 선택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오랜 기간에 훈련을 거쳤을 수는 있지. 그렇지. 네. 그러면 그거는 선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토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냥 자기 직업의식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직업의 전문성이 사실 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라는 한탄 쪽 정도로 정서를 다운시켰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는 평론의 내용이 아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이 평론의 내용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 자 하다못해 뭐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이분은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네. 이러면 되거든. 영화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영화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되지. 좀 너무 멋있게 돌려가라고. 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애가 왜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 이 판이 정말 우스운 판이 됐구나.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실 때 하라고. 그렇지. 아니면 차라리 아예 장문의 글을 써서 이런 분들이 기회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유명하지 않은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입봉을 못한다. 아, 입봉이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데뷔를 못한다. 아, 이것도 프랑스 말이네요. 진출 한자잖아. 아 그래 한자 써도 되지. 진출을 못한다. 라고 차라리 이게 기승전결에 맞게 글을 썼다라면 네. 그래도 그쪽의 프로페셔널함을 존중해 주려는 의도로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누구도 사실 피해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영역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건드려지고 망가지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그럴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솔직히 말하면 영화 개나 소나 아무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죠. 존나 아 죄송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아 골금을 매겼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이런 게 이제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것의 종이에요. 네. 되게 싫은 모르게. 거지. 누구나 싫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번 활동가도 밥그릇 건드리고 싫잖아. 저는 밥그릇 건드리는 게 싫은 거지. 그 영역이란 건 없어요. 그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라는 거를 주어진다면 모든 영역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본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몇 개 저도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약간 영린 건드리는 것 같은 거. 이를테면은 아무나 와서 하기 땄다, 논문 썼다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요. 교수님 아무나죠? 아무나죠.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 그런 여기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그냥 장식으로 하겠다고 장식으로 논문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만큼 이 학문 분야가 흐트러진 게 맞아. 그리고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학자들의 잘못이지. 그치,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 이 영화판이 그렇게 된 거는 영화판의 잘못인 거야. 그렇지, 못 지킨 잘못도 그렇죠. 엄청 커요. 네, 자기 자신의 압도적인 어떤 넘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선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넘볼 수 없는 걸 가지고 했느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영토를 지키지를 못했네. 그렇죠.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온 사람을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박성광 씨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여기에 제작을 맡아준 사람들을 사실은 더 탓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치 박성광 씨 개인에게 싹 다 몰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막 깔보면서 막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솔직히 박성광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 썼을까요? 안 썼겠죠. 그러네. 저는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우스워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꼭줄 이런 말. 에헤이. 뽑은 영어 여기 아닌데. 저기 다음 시간부터 여기 항아리 하나만 갖다 줘. 여기 속옷 쓸 때마다 10,000원씩 넣자. 그러니까 유명하고 개그맨이니까 더 뭔가 면박을 주려고 더 심한 말을 했다? 아니 약간 속으로 깔아보는 게 있는 거지. 실제로 깔아보고 있다. 솔직히 일반인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연예인 중에서 영화 배우는 약간 우러러 보는데 맞아요. 개그맨은 다운시켜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더 나쁘다. 또 예전에 서영춘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미디언이. 우리는 웃기는 사람이지만 우스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 딱 누구 만나면 옛날 사람 술 한잔하면서 형씨 악순 한번 해요. 그랬더니 좀 웃겨봐.
이런 식의 태도. 개그맨들은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 지금도. 저 사람들은 그냥 웃기고 찍고 웃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웃기고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그런 정도의 희극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정극인이 생각하는 희극인인 거지. 그렇지. 개그맨 진짜 똑똑한데 근데. 그렇죠. 네, 그럼요. 심지어 저도요. 저도 맨날 방송 나가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사실 그게 제 성격이랑 가까워서 그러는 거기도 한데, 근데 양지열 변호사랑 저랑 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만 와서 친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친근감이죠. 그렇죠. 이건 친근감. 여기까지는 친근감이라서 나도 너무 고맙지. 근데 저 얼마 전에 이제 저 백화점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여기 턱 잡고 이렇게 휙 돌리는 거야. 그건 맞네. 그렇지. 네. 아니 되게 무리하다. 대한뉴스 잘 보고 내가 구독했다. 뭐 이러면 내가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때 내가 약간 정색을 했거든. 그러니까 민망한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양면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숙해지고 그러는 게 말 그대로 이건 이 안에서만 맺어진 관계잖아. 제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의 관계는 달리 정의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봐주고 근데 우리는 한 번들 웃겨드리고 시원하게 욕도 한번 대신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 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우스운 사람들로 봐주지 말란 얘기야. 아예 그걸 선언하지. 그래서 그게 싫으면 그냥 보지 마시라고 안 얘기를 하는 되는 거예요. 거죠. 우리는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꺼엄님도 그렇고 봉우리 활동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의식이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심영래 씨가 영화 감독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영화제 시상식에서 심영래 감독이라고 안 부르고 심영래 씨라고 불렀어요. 진짜? 네. 근데 나는 여기도 약간 역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게 개그맨들 유명한 사람 중에 감독 데뷔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서세원, 심영래. 네. 그래요? 서세원 씨도 했어요? 서세원 씨. 납자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요.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가 서세원 씨 거예요? 제작이 서세원이고요. 제작. 거기서 이제 그 영화가 흥행하니까 탄력받아 긴급조치 18호라는 희대 영화를 정말 희대의 망작을. 그것도 서세원 씨 겁니까? 네, 그럼 본인이 감독이에요. 그건. 그리고 도마 안중근을 하려다가 만들었죠. 완전 네. 그것도 진짜 저는 그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는 지금 얼마 전에 개봉한 영웅도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선례들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심영래 감독은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안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송당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개그맨이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치. 그냥 그 사람이 못 만든 거야. 그치.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지. 개그맨이니까 돈을 따올 수는 있었겠지. 좀 알려진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펀드를 따가고 그거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심영래 씨가 무슨 신지식인 1호로 선정이 됐나 그래가지고 한국영화진흥공사에서 엄청 밀어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자원을 뺏어가고 배당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으나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영화도 못 만드는 것들이 영화를 만든다 무슨 감독이야 라고 하는 건 다른 거라는 그건 다른 문제지. 그래서 그때 대중들은 또 그랬잖아요. 디워 다들 후졌다는 거 알아. 네. 근데 국뽕 그거 비판하니까 네, 네가 그렇지. 왜 비판하냐? 비판하더라도 내가 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그 부분에선 또 동일시를 또는 동질감을 심영래 감독한테 느낀 거거든. 그렇지. 이 소담소담을 할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또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올바르게 느끼고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럼요. 이게 말을 뭐 한도 끝도 없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다툼의 영역이 있는 거지. 이게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은 정확하게 갈리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할 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정확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얘기하고 있는지 뜻대로 다 되진 않지만 근데 대충 던져놓고 그게 성사되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대충 던져놓고 사람들이 그거 혹시 그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네가 마음대로 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럴 만한 말을 던지면 이미 던지는 사람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박성관 감독을 비판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개그맨이어서 비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영화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도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땐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언박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제 직시하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욕망의 표현인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 감정의 표현이고 그래서 튀어나오면 이제 회수가 안 되거든. 그렇지. 근데 튀어나오기 전에 내가 예를 들면 불쾌감을 느껴. 난 불쾌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불쾌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불쾌할 일이 아닌데 불쾌했을 수도 있고요.
불쾌할 일이 맞는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짜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굳이 화낼 일은 아닌 경우도 있고 정당한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느끼면 정당한 불쾌감을 정당하게 표현해야 돼. 뭐 내가 뭐 때문에 불쾌했는지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불쾌감으로 뚱 하고 뭉쳐서 그걸 특히나 욕으로 표현해버리면 그냥 감정만 배설해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야. 여기 항아리 하나 갖다 놔요 진짜. 욕할 때마다 10,000원씩 넣으려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거 많이 모이면 회식합시다.